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if 조건문의 예제 두 가지를 내드렸는데요. 그중 한 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값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받아들인 값이 7이면 행운. 이렇게 코드를 짜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뭐부터 필요해요? if문에 어떤 변수가 받아들인 값이 7이라 그랬으니까 정수이죠? 7이면 이 부분이 if 조건문 코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인풋으로 정수로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인 값이 7이면 숫자로 비교하니까 정수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nx라고 하는 값이 7이면 콜론 찍고 이렇게 탭 띄워서 행운. 받아들인 값이 6이면 이게 참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받아들인 값이 7이면 이 nx는 7. 이게 참이 되니까 행운이라고 찍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예제. 한 개의 값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인 값이 10 이상이면 크다라고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이상이면 뭐예요? 크거나 같은 경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nx는 인풋으로 받아들인 값을 정수로 바꾸고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 이상이면 크다. if문의 기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하지만 if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예제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다음 강의를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기존에 우리 했던 거의 살짝 응용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값을 받아들여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들여서 x는 10이면 10입니다. x는 20이면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값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을 입력했으면 이것이 실행되고 20을 입력했으면 이것이 실행되고 10이랑 20 외에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if 조건문 중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10을 입력하면 10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했던 if 조건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이 x에 저장이 되고 if로 x가 10인지 비교하고 10을 입력했으면 1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과 다른 값을 입력하면 if 동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if 조건문이 조건식이 만족하는 경우 조건식이 참이 됐을 때 코드를 실행한다는 것.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if 조건문의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여쓰기. 들여쓰기에 따라서 문법 에러가 발생하거나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들여쓰기 규칙을 정확히 익혀두고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습 문제로 나와 있는 코드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x 등호 5라고 하고 만약에 x의 값이 10이 아닐 때 OK, x의 값이 10일 때 OK가 아니고 10이 아닐 때 OK니까 화면을 정지하시고 여기에 코드를 넣어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x는 5를 넣어주고 x의 값이 10이 아니면 OK 이렇게 되죠. 비교 연산자 할 때 살펴본 내용인데요. 등호 두 개는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코드 응용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같지 않다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풀어보실 예제입니다.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읽어보시고 문제가 이해가 되셨다면 실행 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가격, 가격은 정수라고 했어요. 쿠폰 이름은 문자열이죠. 이름, 문자열이 입력되는데 문자열은 캐시 3000 또는 캐시 5000 이렇게 캐시 5000이나 캐시 3000으로 입력되어요. 그래서 3000은 3000원 할인, 5000은 캐시 5000원 할인. 그래서 우리가 쿠폰에 따라서 할인된 가격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출력하세요. 27,000원. 쿠폰 있으십니까? 쿠폰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캐시 3000 대소문자 다 구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똑같이 이번에는 다른 금액 72,000원을 입력을 했는데 쿠폰을 입력하세요 했는데 캐시 5,000이면 67,000.
물론 글자가 잘못 입력되거나 값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입부문으로 나중에 우리가 추가되는 프로젝트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간단히 값은 꼭 정수로 입력되고 물론 3,000이나 5,000보다 큰 금액으로 입력되고 쿠폰은 정확히 캐시 3,000 요구된 대로 이렇게 입력된다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작성해 보시고 이 예제에 대한 풀이는 다음 차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표준 입력으로 우리가 값을 입력받아요. 표준 입력으로 값 입력받아서 이거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화면에 표시하는 거. 값을 입력받는데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힌트를 주면 그게 곧 정답이기 때문에 힌트를 온전하게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연산자 중에 하나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연산자 부분을 할 때 이 연산자는 나중에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한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를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앞의 문제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거예요. 표준 입력으로 값을 입력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보다 큰지 10보다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입부문 하나 배웠지만 할 수 있습니다. 10보다 큰지에 대한 비교, 또 입부문으로 10보다 작은지에 대한 비교, 그리고 또 입부문으로 10과 같은지에 대한 비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조건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이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또 어떤 조건이 참이면 이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약에 아니면 넘어가고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뭐냐 하면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이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한다. 이런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되는 거죠. 아까는 참인 경우에 대해만 코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 조건을 보면 이게 참이면 이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하고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만약에 돈이 있으면 자장면을 사 먹고 그렇지 않고 모자라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돈이 있으면 자장면을 사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라면을 끓여 먹고 이런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파이썬 문법에서도 이렇게 분기라고 하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죠. 조건문은 분기, 브런치를 위한 문법입니다. 분기는 뭐냐 하면 둘 이상으로 갈라지다. 분기점 아시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여기로 가면 부산, 여기로 가면 광주. 이렇게 이 분기점에서 이렇게 길이 갈라지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판단을 해서 이게 참이면 이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행하고 그리고 코드는 쭉 실행되는 거죠. 이걸 하든 둘 중 하나를 하고 그래서 마치 도로 이정표처럼 if 부산을 가고 싶으면 이쪽 길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광주를 가고 싶으면 이쪽 길로 가시고요 라고 이렇게 둘 이상으로 갈라지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의 분기라고 합니다. if문보다 사실은 이 분기가 더 많이 사용되죠. 만약 광고 전화라면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등록을 하고요. 아니라면 계속 통화를 하는 형태의 각기 다른 형태의 행동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lse를 사용해서 두 방향으로 분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아까는 if하고 조건이 있고 콜론 찍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코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밑에 코드는 바로 이 조건이 참이든 참이지 않든 바로 실행되는 코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else는 이 있고 꼭 if랑 짝이 이루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if문이 있고 조건이 있고 참이면 이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if가 있고 이거를 실행하고 이것 실행하고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다가 이 부분에서 else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즉, if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else는 if에 연이어서 꼭 써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 프로그램 짜시면 흔히 하는 실수인데 else는 꼭 if랑 짝이 돼야 된다. 그리고 if와 마찬가지로 else도 콜론을 붙이고 다음 줄에 실행할 코드가 오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if는 조건이 붙죠. else는 이게 아닌 모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else는 조건문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if는 당연히 조건문이 존재하지만 else는 if가 이 참이되지 않는 거짓인 모든 경우이기 때문에 if가 아닌 모든 건 else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는 이것이죠. if 조건식 콜론, 그 다음에 코드 1, else, 그 다음에 코드 2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f else 문과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같이 풀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값을 받아들여요. 우리 값을 받아들이는 건 if 문으로 여러 개 했죠? 그리고 받아들인 값이 10이면 10입니다. 1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받아들인 값이 10이 아닌 9이든 11이든 10이 아닌 모든 값은 10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작성이 되냐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x는 5라고 하고 만약 x가 10이라면 현재 x는 5니까 이것은 참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10입니다. 이건 찍히지 않아요. 즉, else 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if에 짝이 되는 else 문이 있어서 10이 아니기 때문에 10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찍히는 겁니다. 이것이 if else 구조의 기본이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직접 코드를 짜서 x를 5로도 넣어보고 10으로도 넣어보고 20으로도 넣어보고 0으로도 넣어보고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찍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f 조건문과 else의 기본 형태와 실행 흐름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f 조건문 안에 코드 블록이 있고 코드 블록이 끝나자마자 바로 else가 나와야 합니다. 즉, else는 if를 늘 따라다니는 코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lse는 if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때 코드를 실행하고 x에 5가 들어있어서 x 등호 2개에 10 이거를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else인 프린트가 되는데 이때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통 4칸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탭키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었지요. 탭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흐름도,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if의 코드, 그렇지 않으면 else의 코드. else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돼도 되지만 우리가 참이 아닐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도 좋지만 참이 아닐 때 예외 상황인 경우, 참이 아닌 모든 예외 상황이죠. 참이 아닌 모든 예외 상황인 경우에는 else의 코드를 실행을 한다. 만약에 x가 10이면 10입니다. 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10이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들여쓰기인데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나요? 내용을 보면 x가 10이면 1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코드는 들여쓰기가 잘못된 코드이죠. 이것의 바른 들여쓰기 코드는 이렇게 되죠. x가 10이면 x는 10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이 아닙니다. x가 참인 경우의 코드 블록은 이만큼이고 else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코드 블록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여쓰기 이만큼, 여기에 들여쓰기 이만큼, 여기에 들여쓰기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else도 코드가 여러 줄일 때에는 들여쓰기 깊이가 같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에러가 나는 경우지만 이 경우는 에러가 나지 않고 우리가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하는 경우이죠. 같이 볼까요? 들여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코드인데요. x는 10이면 x가 10하고 같으면 1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두 개가 같이 동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여쓰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코드는 끝이고요. 얘는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x가 10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는 이렇게 10입니다. 10이 아닙니다. 두 개가 동시에 찍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코드는 x가 10인 경우에는 1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이 아닙니다인데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못함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것도 여기까지 코드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떼보면 확실히 보이죠? 마지막 줄 띄어쓰기 오류로 인해 해당 부분은 같은 코드로 인식되고 마지막 줄은 별도의 코드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실행 시 보시는 것과 같이 10이 아닙니다도 같이 출력됩니다. 자,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f 조건문의 동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if문으로 true는 뭐예요? 불연산자죠? 참이죠. 우리 조건에 맞는 참이에요. 그래서 if문으로 true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했을 때 true가 어떻게 동작되나 보면 true는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죠. 그 다음에 false는 거짓이죠. 불연산자에 예한 거예요. 그래서 false면 if, false면 얘는 지금 false가 얘 자체가 거짓으로 인식되니까 else 구문이 동작해서 거짓이 찍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n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참도 거짓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고 공허한 상태면 이 none이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true는 참이고 false나 none는 거짓이다. 이것도 직접 짜서 실행해서 참, 거짓, 거짓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true는 참이니까 if 코드가 실행되고 false는 else의 코드가 실행되죠? 그리고 no는 false로 취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else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나 함수의 결과가 non, 그러니까 참도 거짓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거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도 false로 취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if문 뒤에 숫자가 올 때 어떻게 되냐 하면 0이면 숫자는 0이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입니다. 여기 숫자는 정수,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 실수와 관계없이 0인 경우만 거짓,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0이면 거짓이고 1은 0 아닌 수니까 참이고 0x1f라는 16진수도 0이 아니니까 참이고 이진수 0b1000 해서 이진수도 0이 아니니까 참이고 13.5라는 실수도 참이고 그러니까 if문에 어떤 결과가 0이 되면 무조건 거짓이고 0도 거짓이고 실수니까 0.0도 거짓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소수점이 존재하든 이진수든 16진수든 0이나 0.0,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 정리하면 문자열은 내용이 있을 때 참, 빈 문자열은 거짓인데요. 헬로는 문자열 안에 뭐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고 거짓이 돼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래서 불값 true와 true로 취급하는 십진수, 문자열을 우리가 동작시키고요. 값 자체가 우리가 문자열 안에 있으면 참이고요. 0이나 논이나 눌.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작은 다음표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다음표 안에 이렇게 2개 하면 만약에 작은 다음표하고 한 칸 띄우면 이건 스페이스 있는 거니까 참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룰은 false 취급하기 때문에 else가 동작된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면 이렇게 참, 거짓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if 조건문의 동작 관련 세 종류 코드를 꼭 짜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건식을 여러 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조건식이 있기는 있는데 조건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if, 포털사이트 회원인지 그리고 중고나라 회원인지 그 포털사이트 회원이면서 중고나라 회원이어야지 글쓰기 화면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포털사이트 또는 중고나라의 회원이 아니므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즉, if 조건문의 조건이 뭐예요? 이 조건 두 개가 다 만족해야지 여기 그리고이니까 and죠. and 해서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일 때만 글쓰기를 허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코드로 확인해보면 이런 식이죠. 즉,
if 조건문에서 결국 여러 개의 조건이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논리연산자에서 벗어날 수 없죠. 논리연산자 and, or 조건식을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x라는 거를 입력받고 y라는 걸 이렇게 할당을 해둬도 좋고 입력을 받아도 좋고 이 x가 10이고 y가 20인데 이 조건도 참이고 이 조건도 참이어야 돼요. 다 참인 경우에 참이고 싶으면 여기다 and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거짓이거나 이게 거짓이거나 또는 둘 다 거짓이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짓이라고 찍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0이 참이거나 y는 20이 참이거나 이렇게 and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게 참, 이게 참. 그래서 x가 10이면서 y가 20일 때 이것도 참이고 저것도 참일 때 그때 여기 if의 코드가 실행되고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이면 그때는 거짓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x가 10인 것도 참이고 x가 10이니까 이것도 참이고 y는 20이니까 이것도 참이고 둘 다 참이니까 참이라고 찍히는 코드가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면 이것이 거짓이니까 AND 조건이니까 거짓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이 나오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일 때는 거짓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AND 코드를 작성한 게 결국 어떤 데서 작성하냐 하면 중첩 if 조건문에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x는 0보다 크고 x라는 수가 인풋을 받다면 존재를 해요. 이 수가 0보다 크면 들어가서 또 비교하는 형태입니다. 즉,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들어가면 x가 20보다 작다. 0보다 큰데 들어가서 또 보니까 20보다 작은 조건이 만족하면 20보다 작은 양수입니다 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는 x가 0보다 큰 게 참이 되고 x가 20보다 작은 게 참이 되는 이 코드랑 이 코드는 같다는 거죠. if로 x가 0보다 큰지 검사하고 20보다 작은지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 중첩 if 조건문은 이런 식. 보세요. 이 조건도 참이고 이 조건도 참이어야지 여기로 들어가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참이어도 이게 거짓이면 여기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도 참이고 저것도 참인 경우에만 20보다 작은 양수입니다. 이것을 찍는다는 거. 즉, 식을 보다 간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마치기 전에 연습 문제가 2개 더 제시될 텐데요. 이것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잘 읽고 분석을 해야겠죠. A기업의 입사시험은 필기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코딩시험을 통과해야 합격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코딩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코딩시험 점수는 이렇고 코딩 테스트가 이랬을 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표준 입력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4과목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합격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평균 점수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단 우리가 입력받은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만 입력받을 수 있어요. 범위를 벗어나면 잘못된 점수라고 출력하고 합격, 불합격은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else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else와 if 조건문 사용 시 들여쓰기 규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if 조건문의 동작 방식을 알아보고 조건식을 여러 개 지정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